안녕하세요. 건물주석 대표 김영남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톡 김도균 이사입니다. 네, 저희가 건물주톡과 관련해서 여러 건물주들이 궁금해하는 건물 관련된 전문 용어들 그거 같이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번 편에는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물 토지와 관련돼서는 여러 지역 구분이 있긴 한데 건물은 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주로 저희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크게 좀 성격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한번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안에 있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나라에서 정해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법에 맞게끔 우리가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그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건물을 투자할 때도 내가 투자하는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얼마를 쓸지부터 어떻게 팔지까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둘로 나눌 때 가장 크게 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재개발 같을 때 되게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다. 그럼 이거는 공익기반입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주택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 곳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익기반이라 개발 같은 거 할 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럼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현금 받고 빠져나오고 나면 그 개발 끝난 뒤에 이익은 그 개발한 쪽이 다 가져가는 거죠. 자, 반면에 상업지역은 이거는 공익 기반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각자 장사하려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얘의 경우는 공익 기반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토 보상이나 환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대신 나중에 개발 끝난 뒤에 땅을 준다든가 다른 땅을 준다든가 해서 결국 그 토지를 일부 나중에 보상받아서 그 토지를 차익 같은 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살짝 세법상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걸 그러면 중간에 나중에 토지 받았을 때 이거 매각으로 봐서 양도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좀 이슈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뭐 여러분이 고민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먼저 주거지역부터 어떻게 분류되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 안에 있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거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거나 회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게 일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원 같은 녹지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번에는 주거지역을 살펴볼 건데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 4개가 있는 것처럼 또 주거지역 안에도 다시 또 분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가 많죠. 네, 맞습니다. 안에 다시 또 구분이 되니까 네. 좀 더 자세히 주거지역 좀 더 자세히 좀 보죠. 네. 자, 일단 주거지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좀 더 낮은, 좀 더 거주의 목적을 좀 더 둔 그런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거주도 있지만 좀 환경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밀도를 더 낮게 해갖고 네. 환경이 보존되도록 하는데 좀 더 초점이 있는 네, 거죠. 전용 주거는 그런 산 근처 목적이고,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공원이나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 주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보다 좀 더 상업 시설이 좀 더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거 지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밀도가 제일 낮은 데가 전용 주거지역, 네. 일반적인 주택가가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도로변 있는 쪽에 네. 그런 부분이 준주거지역. 뭐 이 네. 정도로 구분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전용 주거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형성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을 설정을 했고요. 이런 이미지 같이 이렇게 주택 사이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공원 같은 뭐 녹지 지역이 많이 있는 곳을 일단 우리가 전용 주거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도 다시 또 한번 분류를 한번 둡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종, 2종으로 구분을 했고요. 1종 같은 경우에는 낮은 층인 단독주택,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미국에 있는 집같이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당이 되겠죠. 있고 이렇게 있는 네. 집, 평창동 집 이런 네. 데들이 주로 1종 주거지역이고요. 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용적률 건폐율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은 좀 더 상대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2종보다 낮을 건데 좀 더 숫자로 살펴보시면 전용 같은 경우에 1종과 2종이 건폐율은 동일합니다. 건폐율은 50% 이하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용적률이 1종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 이하,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100%부터 150% 이하까지 이렇게 용적률을 일단 용적률이 조금 더 높은 그렇죠. 이런 그래서 상태죠. 공동주택들을 좀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건폐율은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1종 같으면 건폐율 50%인데 용적률 만약 100%라면 한 층, 두 층, 두 네. 층까지 네, 건물을 맞습니다. 짓는 거고 요 2종 같으면 50%에 150%면 3층 뭐 이렇게 네. 물론 요 건폐율을 낮추면 좀 더 높일 그쵸. 수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서울 지역에 일정 전용 주거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가만히 평창동이나 해보시면 아니면 성북동 이런 네, 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는 네, 뭐 평창동이고 평창동 있는데요. 네, 네. 여기 평창동에 여기 가나 아스텐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주택도 좀 널찍하게 큰 주택들이 많고요. 일단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서울권에서는 위가 북한산이니까 네, 자연 맞습니다. 녹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종 전용 주거 지역도 있는데요. 그 여기는 육사 있고 네. 하나대 있는데 육사 있는 데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64 아파트 여기가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상대적으로 여기도 녹지가 많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일종 주거 지역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겠죠. 네, 그래서 1종, 2종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차이가 있지만 뭐 100%, 50%에서 100%, 100%에서 150% 이하까지로 일단 그다음에 있고 이거 네. 그러면 이제 그 범위를 정하는 거는 모든 지역이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뭐 법에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각 정해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은 우리가 그냥 흔하게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전용 주거 지역처럼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종은 저층 주택,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입니다. 이걸 보시면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용적률과 건폐율에 또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 2종은 건폐율은 60% 이하로 동일하지만 용적률이 100%에서 200%가 1종이고 2종 같은 경우엔 150%에서 2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종 같은 경우엔 오히려 건폐율이 좀 낮춰졌지만 용적률이 200%에서 300% 이하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일단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같으면 3종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좀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은 높지만 그러다 보니까 토지 활용도는 얘가 네,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수록 용적률 높아지기 때문에 3종이 오히려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실제로는 2종이 건폐율도 좀 더 넓은 편이고 용적률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흔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빌딩이라고 하면 2종에 있는 건폐율 한 60%에서 용적률. 높이로 올라왔을 때 5층에서 6층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좀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 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이 투자하게 될 건물이나 아니면 소유하시는 건물들도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 잠깐 살펴보면 반포역에 있는 반포자이 아파트는 대부분 층수 높잖아요.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1종 녹지 지역 같은 경우 1종이나 뭐 학교 부지는 2종으로 이렇게 일단은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신림역 주변으로 해서는 신림역은 뭐 상업 공간도 많고 또 주거 공간도 많기 때문에 일단 공원 지역 주변에 있는 곳은 1종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그 좀 더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 2종, 그 다음에 더 큰 도로에 있는 거는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으면 3종 일반 주거지역 요 근처에도 많이 있고 요 2종 일반 주거지역 근처에도 빌딩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네. 거래되는 빌딩들은.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쪽 2종 일반
2종 일반 주거지역 쪽에 이제 상가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분포되는 걸 실제로 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 주거지역은 반포와 신림동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1종, 2종, 3종이 3종. 모두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종, 3종이. 네. 자, 그리고 준주거지역. 네. 준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보다 좀 더 상업적인 특성이 가까이 있는 곳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본 신림역 주변의 상업지역 뒤편으로 이렇게 준주거지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준주거지역이, 그러니까 상업지역보다 밀도는 좀 낮은데 완전히 그냥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낮추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간쯤을 준주거지역으로 둔 거죠.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을 또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준주거지역은 일반이나 전용보다 건폐율이 70% 이하로 더 높여주었고, 용적률도 200%에서 500% 이하까지도 더 높여놔서 준주거지역도 건물들을 많이 들어가서 상업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여기는 이제 강북 쪽에 그 상봉이나 망우역 쪽을 살펴보면 이쪽에도 그 역 주변으로 준주거지역이 이렇게 상업지역이고 네. 상업지역 옆쪽으로는 준주거지역들이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밀도 있게 그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강남 쪽에 하나, 강북 쪽에 하나 같이 준주거지역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합정역 쪽에도 합정역도 역 주변으로 이렇게 이쪽이 저기 YG가 있는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잘리긴 했는데 YG 회사가 있는 있는 데고, 여기가 합정역 중심으로 네. 상업지역이 제일 좀 높게 밀도 있게 개발된 거고, 그 위로 이제 준주거지역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되게 높게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오히려 상업지역에 붙어 있기도 하고 좀 더 상업지역에 가깝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 전용에서 준주거로 갈수록 건폐율은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 1종 같은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지만 1종이나 2종보다는 오히려 건폐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고,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전용에서 준주거지역 갈수록 높아지긴 하지만 그 또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0에서 500, 1종 전용 주거지역은 50에서 100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투자할 때나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땅을 보실 때 내가 지금 살려는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다음 현재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률이 얼마인지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지어놓은 건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게 차지하고 있으면 개발했을 때 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높고, 네, 맞습니다. 네. 이미 꽉 차 있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토지는 동일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될 상식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건폐율, 용적률 요거 같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잘 모르셨던 부분이면 요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고요. 나중에 투자하실 때 헷갈리시면 이거 다시 보시면 되죠. 이거 설명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